네, 저는 약학대학 약학과 소속이고요. 이정미 교수입니다. 지난 온라인 강의했던 학부 과목이 약품 분석학이라고 하는 강좌였고요. 2개의 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강좌당 한 35명, 34명 뭐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사실 학교에서 개강하기 한 2주, 3주 전부터 이미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용법을 좀 미리 익힐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좀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잘 적응했다라는 생각은 우선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비율을 보면 70% 정도는 동영상 강의, 그리고 30% 정도가 웹엑스를 이용한 실시간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학기 초 몇 주는 동영상 강의로 의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진행한 이제 중간에 미리 해야 되는 동영상 강의 지난 후부터는 학생들과 웹엑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만나서 학생들에게 수업도 진행하고 또 온라인으로 출석도 좀 불러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앞으로 남은 이제 십몇 주 동안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본인한테 잘 맞을 것 같냐, 또는 오늘 지금 실시간 강의를 했고 그 앞에 또 동영상 강의도 들었고 지금까지 들었던 소감, 그래서 서제스천을 좀 해달라라고 학생들에게 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한 7:3 비율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7, 그리고 실시간 강의를 한 3 정도 비율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한 70%, 80%는 확실히 동영상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웹엑스가 좀 불안정한 초창기여가지고 하다가 끊기거나 마이크 켜놓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미처 그런 걸 이제 캐치를 못하니까 잡음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상당수는 동영상 강의가 이제 목소리나 이런 전달력이 훨씬 좋다. 이제 그런 이제 선호도가 높았고, 그치만 이제 일부 학생들한테서 중요하게 느꼈던 의견은 동영상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하염없이 느려지고 이게 정말 안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실시간을 할 때는 확실히 현장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공부를 이제 진도를 어쩔 수 없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앞에 걸 알아야 오늘 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이렇게 섞어서 혼합 형태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그게 좀 저한테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웹엑스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영상 강의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건 맞고요. 이거는 좀 재미있다기보다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저는 학생들 얼굴이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떤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누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한결같이 카메라도 고장나고 마이크도 고장났다고 해서, 또는 도서관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혼자 말은 하고 마이크는 살려두고 대부분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채팅하고, 또 적어도 이제 출석도 한번 그렇게 실시간을 할 때는 부르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현장감은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결국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하고 다 동일하게 여러 가지 창구를 이용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랬거든요. 학생들에게 항상 생각이 나면 꼭 얘기를 했던 게,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나 질문이 있으면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첫 슬라이드에 과목명 밑에 이제 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창구로라도 저에게 이제 항상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은 이메일하고 우리 학교 아이캠퍼스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필요한 경우에 질문을 한다든 건의사항을 전달을 했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할 때보다 조금 물어보기 약간 부끄러운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온라인의 그 힘을 빌어서 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지사항을,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여러 학생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공지사항에 올려서 학생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대한 뭐 수업 진행 방식이라든지 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좀 공지사항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약학과의 약간 특성일 수 있어서 이게 얼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과는 제가 알기로 중간고사의 경우는 다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과제물로 중간고사를 대체를 하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결국은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안 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의 경우는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기말고사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볼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말고사의 경우도 과제물 평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만 사실 학생들이 지난 학기를 어떻게 또 수강을 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 수업 중간중간에 동영상의 경우도 그렇고 실시간의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이 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데, 팝 퀴즈라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고 나면 동영상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간 그 순간에 잠깐 이제 멈추고 저에게 아이캠퍼스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답변을 보내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서, 그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꽤 많은 그런 그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강의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팝 퀴즈 질문합니다라고 하고, 이걸 보시면 동영상 멈추시고 문제 다 듣고, 그리고 저한테 빨리 메시지를 지금 강의 들은 이 시점에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늦게 보내면 그만큼 평가 점수에서 이제 감해집니다. 근데 그 팝 퀴즈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한 거, 뭐 길어도 한 20글자도 안 되거나 보통 5글자에서 끝나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 그런 팝 퀴즈를 동영상에도 중간에 이제 심어놓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앞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중간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썼고, 실시간의 경우는 뭐 채팅창에 보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메시지. 근데 채팅창은 오픈해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답이 돼버리니까 1대1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이제 팝 퀴즈 정답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었거든요. 뭐 팝 퀴즈에 대한 응답 시기, 그리고 그 또 정답 유무, 뭐 유무가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답이냐 아니면 정답에서 좀 뭐 벗어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출석은 사실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 좀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물어보는 과제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응용의 문제 유형으로 해서 좀 많이, 그리고 좀 자기의 생각도 담아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이렇게 담아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뭐 과제물이라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마다 조금 다른 퀄리티와 컨텐츠를 가지고 제출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약품 분석학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약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이 있거든요. 그 약 분석에 관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배운 걸 응용할 수 있게끔 좀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학생들이 공부한 게 좀 거기에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쓴 친구들도 있고 정말 많이 생각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물이 또 평가 방법이었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아주 잘못된 방법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과제, 특히 기말고사 과제물 같은 경우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사실 중간고사 때만 해도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한 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어차피 이제 기말고사 때 또 더 충분히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안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약품 분석학이라는 과목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약사로서 실제 업무에 갔을 때 봐야 되는 그런 그 서적 또는 법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한 10페이지 정도 가량이 되는 과제물 그 제시문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그 10장 맨 앞에다가 학생들이 꼭 읽어봐야 하는 이제 디렉션을 제가 이렇게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약서였습니다. 과제물을 낼 때 학생들에게 정말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본인의 인테그리티에 관련한 것을 서약서를 저는 사실 쓰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그냥 어려운 그런 뭐 무서운 용어가 아니고 그냥 제 편지 쓰듯이 이거는 정말 온전히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과제물을 스스로 해결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책임은 내가 받겠다. 서약을 하지 않으면 과제물을 제출하지 말아라. 또는 그게 없으면 이제 과제물 제출을 해도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 부분에 사인도 하고, 그래서 기한 안에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라건대는 그 서약서를 쓰면서 학생들이 뭐 온라인이지만, 그리고 아무도 감독하지 않지만, 알 길도 없겠지만, 그래도 내 양심을 걸고 이렇게 좀 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혹시라도 이제 자세히 읽어봤다면 그만큼 학생들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그 양심껏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쭉 받아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뭐 학생들이 정말 충실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잠깐 나왔었는데 동영상이든 실시간 강의든 이제 팝 퀴즈라는 형태로 제가 수업을 얼마나 좀 신경 써서 듣고 있는지 사실 실시간의 경우도 하다가 중간에 나갔다 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라 그런 부분을 조금 학생들에게 나름의 어떤 동기부여의 차원에서도 결국은 그게 나중에 평가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긴 했지만 학생들에게도 안내했고 그래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서 좀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팝퀴즈 형태로 강의 중간중간에 불시에 그리고 따로 어느 부분에 뭐 팝퀴즈가 숨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넣었던 것도 학생들에게도 나름 뭐 좀 공정한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됐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도 평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